새로울 신, 매울 신, 무엇보다 믿을 신, 뉴스 신세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에는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장 소장님께 오늘 여쭤볼 건 딱 두 가지인데 사실은 네. 조경태, 네. 이철규 두 분의 인사의 그 경위와 의미가 뭔지 뉴스 살펴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홍준표, 뭐 김철근 등등등에 대해서 징계 취소, 이제 대사면이란 말 안 씁니다. 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에는 이철규.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게 많은데요. 일단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대화합 혁신안, 이게 이제 실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까지 이 4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를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징계 취소를 하면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루어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승인을 했습니다. 박정화 수석 대변인도 최고위는 혁신위의 당 화합 제안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가 잘못됐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이 말꼬리가 붙은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작 당사자들 반응은 굉장히 좀 냉소적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채널A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을 했는데 출연 도중에 이 소식이 알려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다. 당에서 고생 참 많다. 지지율이나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다가 오늘이 영원한 줄 알지만 메뚜기 한철인 줄 모르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하기야 시한부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라고 냉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과하지옥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랑이 밑으로 기어가는 치욕을 감수한다라는 뜻인데 과하지옥의 수모는 잊지 않는다라고 꼬박꼬박 덧붙였습니다. 이 오늘의 징계 취소와 반응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당사자들이 반발하잖아요. 네네. 되게 베푸는 형식으로 당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뭐 니들 뭐 알아서 해라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이런 니들은 투고. 하루살이야. 네. 한철인 메뚜기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러한 의미로 얘기한 것 같고요. 여기서 조용히 있는 사람 있잖아요. 김재원. 이건 나 공천 받을 수 있겠네. 예. 나 내년에 국민의힘 공천 받아서 출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네. 나 조용히 해야지. 더 이상 말실수하지 말아야지. 당분간 인터뷰 안 해야지. 사라졌어요 지금. 네. 아니 언론에서. 그리고 선제적 조치를 했죠. 네. 딱 나왔을 때 그렇습니다. 최고위원직을 그렇죠. 내던지셨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꼭 출마하고 싶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상당히 좀 조심할 것 같아요. 네. 원론적인 얘기만 해야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인재영입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는데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임명직들이 다 물러났었는데 그때 함께 물러났다가 별다른 휴직이 없이 재차 주요 당직에 기용된 셈입니다.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을 기자들이 많이 오늘 쏟아냈는데 박정화 수석 대변인이 답하기로는 업무의 연속성 차원의 고려를 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에도 인재 영입 작업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어서 맞는 거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면서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민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친윤이 앞으로 공천을 주도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별개다라고 잘라서 말했는데 인재 영입과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이 별개라는 주장도 굉장히 좀 신선하게 들리긴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별개예요? 인재는 영입하는데 공천은 안 준다는 건가요? 아니 이건 별개는 맞아요. 아니 형식상 별개지만 네, 네, 내용적으로 완전히 연계돼 있는 거 아니냐. 이전에 뭐 2020년도나 2016년도에도 인재 영입 형식으로 당에 입당한 분들 공천 못 받은 분들 많거든요. 근데 상대가 지금 이철규라는 핵심 실세가 영입을 한 분이라면 네. 어느 정도 공천까지도 담보하고 보장해 준 것이 아니냐. 그렇지 그렇게 않고서. 당사자들은 느낄 수가 있겠죠. 아니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건가? 아니면은 공천과 관련해서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는 확실히 용산의 뜻을 이철규 소위 그 전 사무총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줄 테니까 잔소리하지 말아라 이런 건지 난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김기현 당대표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예. 우리가 일일이 어떤 걸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가 코드 맞춰서 인재 영입할 사람.
그럴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장을 뭐 비윤계 시킨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잘 모르는 사람을 시킨다라는 것은 좀 불가능해 보이고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네, 합니다. 어쨌든 이철규 사무총장은 대통령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는 분이고 또 사무총장 하면서 여러 가지 당무를 봐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것이 박정아 대변인의 말인데 네. 결과로 말하겠다고 하잖아요. 네. 봐야죠 뭐. 그런데 오늘 박정아 대변인이 굉장히 고생하시더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달라. 아니, 그러니까 의문의 일패가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라니까요. 그 혼자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니 박대출 정책위 의장을 원래 사무총장 시키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도부에서 아니 사퇴한 사람을 어떻게 사무총장이라는 그렇죠. 당직을 맡겨 이랬는데 20일 만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부활했잖아요. 19일. 박대출 전 정책위 의장이 상당히 좌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연속성을 감안했다라고 박정아 대변인이 아니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이유 했어요. 붙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냥 이해해 주세요. 아니, 얼마나 할 그러니까 말이 근데 없으면 이렇게. 그렇죠. 그 박정아 대변인이 저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박정아 대변인의 말 그 자체를 놓고 보면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가죽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뼈와 살 가죽을 다 바꾸는 일인데. 남의 가죽을 벗고 예. 남의 가죽을 벗기고 있는 겁니까? 동골쇄신이라는 것도 나의 뼈를 가는 건데. 그건 이 다른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고문이라고 하는 거죠. 예. 세신 내지는 뭐 이런 건데 혁신이 아니라 업무 연속성이 혁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박정아 대변인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본인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기 지도부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부분에 대한 그런 책임을 물어야 되고 네. 그 물러난 분을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은 네. 비판을 해야 될 대목이지만 어쨌든 여권의 코드에 맞는 여권에서 필요한 분을 영입을 할 때 그만큼 인재 영입을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도 이철규 정도가 확실한 보증. 나를 영입한다고 하면 내 공천도 확실하겠네. 믿을 수 있겠네. 그러한 신뢰는 줄 수 있을 거예요. 아임 신뢰. I am 신뢰. 거기까지는 인정. 인정. 본선에는 도움이 됩니까? 본선이요. 그러니까 누구를 영입하는가 봐야죠. 그래서 뭐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고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는 분들을 이철규 인재 영입위원장이 영입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지켜보시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내일 좀 공교로운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오후에 이철규 신임 인재영입위원장하고 박성민 전 사무부총장 이런 인사들, 그러니까 1기 김기현 지도부의 이제 물러난 인사들이죠. 사퇴한 임명직 당직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서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무슨 의미야? 그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건 당직자들 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격려하는 거죠. 퇴임 당직자들. 장 소장님 오늘 굉장히 말을 아끼시는데 아닌데 이거는 뭐 그냥 퇴임한 사람들. 아니 고생했죠. 일기 지도부들 여론에서 물러나라 그러니까 니들이 고생했다. 나는 당신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당신들은 나의 핵관이다라는 거를 다시 인증해 주는 거죠. 아니 그거는 맞는 말이고 네.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떠난 지도부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도 역시 업무 연속성이 대통령께서도 업무 연속성이나 이런 게 인유한 혁신위원장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아직 안 나누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면은 또 개입한다고 할 거잖아요. 우리 신장식 뉴스아이킥에서 혁신이 대통령한테 그러시군요. 말만 못하고 그냥 대통령 만나가지고 밥 얻어먹고 뭐 하는 거냐 아마 이렇게 이제 비판할 것 같아서. 진행자의 이제 취지는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게 전부 공개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은 공개를 하고 어떤 그렇죠. 일정은 언론에 공개를 안 하는데 이렇게 이제 전임 임명직 그 지도부를 초빙하는 일은 사실은 통상적으로는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럼요. 굳이 공개하는 걸 보니 어떤 의미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이제 붙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의미가 아니, 무엇인지는 근데 뭐 아셔야 익힌다. 되겠지만 지난 뭐 기사들 쭉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퇴임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뭐 만찬했다, 오찬했다 이거는 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세들은 맞아요.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원래 이제 총선 기획단도 출범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좀 예정이 좀 미뤄진 상태고요. 지금 인선안보다도 더 많은 비윤계 그리고 청년 수도권 인사를 전진 배치하라라는 게 김기현 대표의 의지였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다만 오후에는 비윤계로 분류가 되는
유이동 정책위 의장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총선 기획단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총선 기획단에 합류한다. 저희 뭐 장성철 소장이랑 매주 토요일 네. 일요일 하는 정치인사 멤버기도 한데 네.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보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 서울이 개성과 1.5km 뭐 북한과 1.5km 떨어진 수도를 북한과 접경 지역에다 두는 게 어딨냐라고 매우 강하게 오늘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이동, 뭐 김재서 이 분들은 비윤계로 비춰지고 좀 개혁적인 분들이니까 총선 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총선 기획단 아마 역할이 없어요. 실무 준비 팀이거든요. 근데 이미 당원 당규에 공천 룰과 관련해서는 다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할 게 없어요. 기획단에서 뭐 총선 전략을 짤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저는 솔직히 별 역할이 없다. 사실 여든 혁신위도 야든. 그렇고 총선기획단도 그렇고 전부 다 성대위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위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예. 집행기관이 아니에요. 예, 그냥 자문기관이에요. 제안을 할 뿐이에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거 안 해. 하면 이 끝. 인재 영입도 우리가 공천 주지 않을 거야라고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이 누가 되느냐를 12월 말쯤에 봐야 여야의 공천에 여러 가지 포석을 보실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새칭 김포 서울 편입 특위 풀네임으로 하면은 수도권 주민 편입 개선 특위 위원장에 비수도권 부산 5선 조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 원래 경기도 재선 송석준 네, 의원 네. 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다가 갑자기 부산으로 가셨어요. 조경태 의원 수도권 출마하시나요? 뭐 부산 중진들을 수도권으로 올리려는 포석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도 당에서 좀 나오는데 우리 신장식 우리 앵커님께서 빨리 상황 알아보라 그래서 네. 제가 알아보는 문자를 보냈고 지금 방금 전에 네네. 답을 받았는데 네. 앞부분은 얘기하기가 좀 곤란해요. 보니까 아, 이건 그게 궁금한데. 속내라서 곤란하고 뒷부분은 네. 말씀드릴게요. 네. 토목공학과를 아마 졸업하신 모양이에요. 조경태 의원이 그렇습니다. 네. 부산 지하철 1호선 연장을 했다라는 전문가,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래서 했다. 가 공식 답변입니까? 네, 그러네요. 공식 답변은 아니, 그리고 토목 전문가시다. 예. 이런 것들은 어떤 좀 당의 중진 의원이 해야 좀 권위가 생긴다. 국민의힘에 오선 의원이 3분 계시거든요. 네. 그중에서 지금까지 당직을 안 맡아본 분이 조경태 의원이시라서 이분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잠시 후에 인천에서 3선, 4선이신가요? 윤상현 의원께 한번 인천에서 4선하신 윤상현 수도권 중진 의원께 직접 보도록 하고요.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에 조사한 관련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살펴보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그렇습니다. 살펴보시면 되는데 전 이거 보고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특히 이제 이 여론조사가 주목을 받은 게 이제 서울 접경 도시들을 서울시로 편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물었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60.6%가 반대 의견이었고요. 찬성이 32.6%로 나타났고 경기 인천권에서는 65.8%가 역시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 찬성이 23.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과반이 넘는 52.9%가 반대 의견이 나와서 전반적으로 좀 반대 의견이 높게 나오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했던 거는 반대보다 찬성 의견이 많은 분들 70대 이상 영남권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김포랑 무슨 그냥 뭐 여권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는 어쨌든 예. 김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여론조사가 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네. 김포시에서는 곧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김포 시장님이나
홍철호 당협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설문조사 결과 당원 집회한 이후에 설문조사 결과 84%가 찬성했다더라. 또는 아니, 그거는 뭐 당원들이니까. 김포 골드라인 아침 출근길에 있는 분들의 81%가 서울에서 내렸다. 뭐 이런 거는 좀 근거가 희박해서 좀 객관적 데이터가 빨리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 김병수 김포시장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부터 잘 알던 제 네. 친구인데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아주 능력도 있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알겠습니다. 허튼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 시장님께서 저도 여러 선거법들이 지금 추천해 말실수한 게 몇 와가지고. 가지 있거든요. 매립지 관련해서 아니, 김포 넘어가요, 매립지. 좀. 제가 네. 친하다니까. 김포 매립지 관련돼서 서울시 편입하면 매립지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논리로 서울시장을 설득했다. 서울시를 설득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요. 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명을 하긴 하셨는데. 네.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 삶은 어려운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있다. 윤 정부가 경제를 아느냐? 뭐라는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민생 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긴축 재정을 강조한 거에 대해서 일종의 대응하는 성격을 좀 가진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 재정만 매달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습니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이번 R&D 예산 대폭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치명적인 패착입니다. 땜질식 경제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경기 부양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몰돼 있다. 이런 비판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중앙정부 부채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공공기관 부채, 공무원 연금 부채를 합치면은요 너무 어마어마한, 대략 따져보면은 3,000조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국가 부채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목표로 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화폐가 기축통화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이러한 무슨 경제 문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는 신빙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연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어떤 평가들이 있습니까? 일단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반박을 내놨습니다. 장동혁 대변인이 국가재정은 무한한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기술개발이라든지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든지 미래형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지 이런 소비 진작책이 알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입장을 관련해서 이따가 잠시 후에 정성호 민주당 의원에게도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세계 임경빈, 장성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